광주시장 민주당 경선이 시작도 하기 전에 과열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 광주시장 민주당 경선 참여 예정자 5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시죠. 최영호 남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명절은 저로서는 가장 힘든 연휴였는데 네. 잘 보내고 지금 오늘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연휴 끝나자마자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네.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5분, 광주시장 이번에 민주당 경선 참여 예정자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함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어떤 기자회견이었습니까? 네, 오늘 이제 공동으로 함께 5명이 다 기자회견장에 간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장에는 저 혼자 갔습니다만 기자회견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5분의 동의를 받고 동의와 수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가지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졌을 때 미칠 수 있는 파장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청와대와 지금 중앙당까지 너무 누와 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외부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보다 우리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면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 위원장의 불공정 경선 그걸 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청취자분들께 구체적으로 크게 이제 2가지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지금 당원 경선이 권리당원 경선이 50% 여론조사가 50%인데 그렇죠. 후보자들에게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권리당원 명부를 교부하지 않는 걸로 후보자들에게 그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을 거의 선거 6개월 정도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이런 선거인 명부가 특정인에 의해서 상생이 돼가지고 이를테면 유출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팩트로 확인된 것이고 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용섭 부위원장께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몇십만 통을 보냈으리라고 하는 게 지금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건 절대 공정한 경선이 될 수가 없고 또 어떻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하고 관련이 깊은 이런 시의원 후보들이나 구의원 후보들도 전체가 이제 그분들은 권리당원 경선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하고 친하다고 해서 저하고 함께 가겠느냐는 거죠. 저는 당원 명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줄서기가 이루어질 상황일 뿐만 아니고 또 이번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용섭 부위원장께서 만들어냈는데. 구청장님 잠시만 청와대 이야기 하기 전에요. 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해서 지금 권리당원 명단이 이용섭 전 부위원장 측에 저는 넘어간 것 같다 이런 현재 약간 추측 확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 결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당 중앙당에서는 어떤 조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경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지금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왜 그렇죠? 글쎄요, 그동안에 이제 당원 명부를 기관에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 주지 않았던 게 관례라고 하는 이유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USB가 다른 사무실에서 상생돼서 그게 유출됐다고 하는 것은 팩트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그 시점에 이를테면 이용섭 부위원장께서 수십만 통의 문자를 우리 이제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당신의 일자리 성과를 홍보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보냈다고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꼬리자리에게 지금 나선 모습으로 아니 그래서 지금 그거 말고 지금 광주시당에서는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광주시당에서는 확인이 된 것은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은 확실한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요구하는 당원 명부를 줘야 이제 우리 이용섭 부위원장이 보낸 명단과 대조를 해보면 그냥 나올 텐데 이게 당에서는
당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 당원 명부인데 이걸 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시당에서는 대해서 당원 명부를 경찰이나 검찰에 줄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 정확한 진상 조사를 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우려스러운 불공정 경선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알려달라 하는 요구를 지금 현재 추미애 대표께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은 지금 답변을 못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 어제 그 성명에 지금 현재 양양자 최고위원이 함께 성명을 내셨던데요. 네네. 그 양양자 최고위원은 뭐 추미애 대표를 거의 매일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충분히 의견이 전달됐을 것 같은데 지금 추미애 대표 입장은 뭡니까? 네, 그래서 이제 추미애 대표도 이 파장이 커질 것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할 건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결론을 아직은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회의에서 우리 좀 양양자 최고께서 이제 추미애 대표에게 좀 공식적으로 우리 후보자들이 면담을 이렇게 해서 함께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잡아달라 이런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일단 이 상황이 좀 더 전개되기 위해서는 중앙당 그리고 시당이 어떤 입장을 좀 뭐 변화를 현재보다는 좀 정적인 스탠스를 가져야지 변화가 가능하겠군요. 일단은 좀 뭐 내일 저희 시당 이영석 위원장이 나오시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지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상승 국면에 있는데 이럴 때 이런 경선 잡음이 가장 크게 앞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인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민주당의 경선에 큰 적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용섭 일자리원회 부위원장이셨잖아요. 이게 나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격려해 주셨다 이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의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공정성의 위반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를 그만두고 지방선거에 나간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 개념치 말고 준비 잘해서 뜻을 이루기 바란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께서 이용섭 부위원장의 공로를 치하하고 또 출마를 독려하고 승리를 기원했다고 비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 중립부를 위반했다고 공공연하게 암시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판단은 대통령을 팔았다 평소 소신으로 볼 때 믿기지 않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불과 몇 일 전에 청와대 일자리 관련 회의에서 일자리 성과에 대한 대통령의 심한 질책이 있었는데 오히려 격려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격려한 적이 없는데 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일자리위원장을 하셨고 부위원장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가는 자리에서 약간 뉘앙스는 다르길 수 있겠지만 덕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당연히 덕담 정도는 할 수 있고 또 설사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 나라를 상징하는 분이고 또 집권 여당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나눴던 얘기들을 이렇게 아무런 요구가 없이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때는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만은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과 당에 엄청난 사실은 부담을 주는 일이다. 이걸 본인이 알면서도 본인 선거를 보다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전파를 했다고 하는 게 과연 저는 어른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 공개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일을 적당하게 얼마든지 저는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갈등설이 있지만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도 흔쾌히 내 출마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다. 그런 내용으로 저도 격려도 그리고 대선에 출마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후보들이 좀 너무 민감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냥 덕담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장과 관련된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성 문제죠. 네. 사실 지금 이용섭 전 부위원장께서도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개인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일자리 부위원장으로서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지지율이 높아진 건데 뭐 그렇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갈등설이 일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자기를 확실히 밀어주고 또 이런 그 내용까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신사답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뭐 이용섭 부위원장이 썩 잘한 것 같지도 않지만 또 이렇게 비난 수위를 너무 높이는 것도 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썩 뭐 그렇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저기 민주당 경선 일정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선이 언제쯤 이렇게 시작이 됩니까? 뭐 경선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광역시장의 이제 본선은 아마 5월 초 중순경에 있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일단 후보들을 이제 컷오프해서 이제 경선 본선 질주자를 결정하는 것은 4월 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컷오프는 한 4월 중순. 네. 이 컷오프가 지금 현재 후보들 중에 3명, 4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두세 명으로 거의 대부분.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과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3명 정도로 압축을 하게 될 것이고 5명 미만이면 2명 정도로 이렇게 압축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벌써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이 컷오프 상황을 두고 후보자들이 굉장히 민감해지기 쉬운 상황인데요. 네. 뭐 우리 최영호 청장님 그 공식 출마 선언은 언제 하십니까? 저는 공식 출마 선언 날짜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3월 2, 3일경으로 3월 2, 3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성장하신 우리 최영호 남구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멋진 경선 해 주시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호 남구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